The T-155 Fırtına is a 155mm 52 caliber self-propelled howitzer manufactured in Turkey by a consortium. Was launched to meet the request of the Turkish army for a new self-propelled howitzer. In 2001, 2 prototypes were ordered, and the production was launched in 2002. A total of 350 T-155 Fırtına howitzers are planned to be produced. To find out more about Turkey new generation T-155 Fırtına 2 155mm 52 caliber self-propelled howitzer, continue to watch, and if you like video like this and want to 과거 튀르키예는 형제국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한국의 지상무기가 너무나도 탐이 났는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튀르키예는 한국으로부터 방산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정 노하우와 소재 관리, 전자 소프트웨어 통합 역량까지 통째로 빼내려 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은밀히 하청업체나 협력사 라인에 접근하며 한국 산업 생태계의 핵심 비밀을 캐내려 했지만 한국은 중요 기술을 쉽게 노출하지 않고 오히려 비핵심 정보만 일부러 노출하는 전략으로 튀르키예를 허둥대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구축한 산업 기반과 국제 네트워크, 다양한 전장 환경에 맞춘 업그레이드 역량으로 튀르키예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입체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튀르키예는 알타이 전차나 프르트나 자주포를 글로벌 시장에 내놓아도 신뢰성 부족, 부품 문제, 파워팩 결함으로 인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즉, 겉보기에는 단순 기술 이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치밀한 정보관리와 축적된 산업 내공으로 튀르키예의 도전을 무력화시키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굳히는 전략적 게임판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튀르키예에 판매한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안 튀르키예는 한국 방산 기술을 슬며시 흡수해가며 마치 스승의 기술을 제자 마음대로 재단하듯 독자적 무기 체계를 앞세워 한국을 넘어서겠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의 정수인 K2 전차와 K9 자주포라는 거대한 철옹성 앞에서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와 프르트나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은밀히 준비했던 튀르키예의 야심찬 도박이 한국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기술적 내공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붕괴되는지를 극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호령하고 척박한 전장 환경에서도 믿음직스러운 화력을 내뿜으며 대한민국의 산업 저력을 뿜어내는 K2와 K9의 위력은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튀르키예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K9 자주포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산 프르트나를 내놓고 K2 전차 기술을 활용해 알타이라는 걸출한 전차를 만들어내면서 마치 이제 우리도 세계 전차 시장의 강자로 떠오를 때가 왔다는 듯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를 슬쩍 베껴 한국보다 싸고 빠르게 더 많은 국가에 팔아치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결정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K2와 K9을 만들기 위해 걸어온 길은 단순한 기술 문서, 도면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수십 년간의 실전적 경험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내공의 집약체였습니다. 정밀 금속 가공, 고강도 합금 소재, 발사 메커니즘,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 폭넓은 유지보수 인프라,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 대응하는 맞춤형 업그레이드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복사 붙여넣기 하려던 튀르키예의 시도는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각국 전문지나 내부 보고서에서 비공개로 다루는 민감한 데이터들이 튀르키예 무기체계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비슷해 보인다는 거칠애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를 튀르키예 방산업자들이 확인하는 순간 그 차이가 얼마나 잔혹한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최대 60km에 육박하는 사거리, 분당 6에서 8발 지속 사격, 발사 후 순식간에 진지 이동 가능,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의 정교한 표적 추적 능력 등에서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수십 번 검증 완료된 상태입니다. 반면 튀르키예의 프르트나는 K9의 기술을 이전받았지만 연속 사격 시 포열 마모, 냉각 문제,
사격 통제 장치 신뢰성 저하로 실전 환경에서 성능이 급락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튀르키예가 부정하며 애써 포장하고 있지만 실전에서 튀르키예산 자주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낱 미완성품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튀르키예의 정밀 공정 기술과 고품질 소재 역량 부족, 사격 통제 장치의 디지털 시스템 통합 문제 같은 여러 문제가 혼재해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실전 검증 없이 서둘러 무기를 시장에 내놓은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곳곳의 혹독한 지형과 기후에서 이미 검증된 파워팩과 서스펜션, 그리고 궤도 시스템으로 매섭게 달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해외 도입국에서 이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자주포를 또 어디서 찾나? 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철원의 혹한에서도 끄떡없이 견디는 성능을 바탕으로 추운 나라 중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운 나라인 노르웨이에 수출됐고, 대구의 찜통더위에서도 이상 없이 작동하여 사우디 같은 중동 여러 나라에서도 맹활약하여 전 세계 여러 곳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르트나는 국내 테스트 수준에서야 문제없겠지만 장기 운용이나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 냉각장치 이상, 서스펜션 내구성, 저하, 부품 수급 문제로 비틀거리기 일쑤입니다. 딱딱한 종이 위스펙에 불과할 뿐 실제 전장에 내놓으면 구멍 투성이가 되는 셈입니다. 알타이 전차 역시 한국 K2 전차의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결과적으로 신뢰성 있는 파워팩 확보 실패와 검증되지 않은 장갑과 전자장비 통합 난항으로 제대로 된 실전 검증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K2가 다양한 시험과 실사격 테스트를 통해 웬만한 극한 상황에도 끄떡없는 진짜 배기 전차로 거듭났다면 알타이는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튀르키예의 이런 실패는 예견되었습니다. 단지 그들만 몰랐을 뿐인데요. 먼저 튀르키예의 가장 큰 오판은 한국 기술을 손쉽게 흡수하고 자국 산업 기반만으로도 충분히 대등하거나 우월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세계적인 철강 기업과 정밀 공정 노하우를 보유한 방산업체, 그리고 반도체 전자 통신 분야의 글로벌 강자들과의 탄탄한 산업 생태계 협력을 통해 수십 년간 내공을 쌓아왔습니다. 이 뿌리 깊은 기술의 축적은 라이선스 계약서 몇 장이나 공장 설립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특히 전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민간 산업에서 세계 최정상급 역량을 확보해왔습니다. 이를 군용 장비에 스며들게 하는 일은 한국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튀르키예에는 크나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여러 무기체계의 전자파 간섭 제어, 실시간 데이터 처리 등 말로는 쉽지만 실제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들이 한국 무기의 압도적 완성도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자신만만했던 튀르키예의 폭망한 무기체계들의 현재 주소는 어떠할까요? 이래저래 답도 없는 튀르키예산 파워팩 결함입니다. 튀르키예 파워팩은 국산화 시도에서 연쇄 결함 보고가 있는 상태에 더불어 변속기나 엔진 성능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자국의 보도에도 여러 번 나온 상태라 사실상 실전 투입 시점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또 소재 공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장갑 신뢰성 의문입니다. 튀르키예는 종이 위 스펙만 요란할 뿐 실제 탄도 테스트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태인데요. 일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장갑 균질성 확보에 실패해 강철 장벽이 아니라 종이 장벽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가 불안정하여 표적 추적, 열 영상, 레이저 측정 간 데이터 싱크 문제로 전장 대응력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알타이는 언젠가 잘 될지도 몰라 정도의 막연한 희망사항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럼 프르트나 자주포는 어떨까요? 먼저 자주포의 종속 이유인 지속 사격 능력 한계가 대두됩니다. 장기 연사 시 포열 마모가 극심하고 이는 곧 냉각 문제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이 때문에 발사 정밀도 하락과 장거리 사격전에서 내구성이 아니라 불안정성을 선물하는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국민의 생명을 이 자주포에 맡기라면 도대체 누가 이걸 믿고 사겠습니까? 디지털 사격 통제 개통 불안과 부품 수급 불안정은 덤이기도 한데요. 그럼 왜 튀르키예 무기는 한국의 기술력을 받아들이고도 K2, K9을 이길 수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오랜 노하우에서 나온 진짜 배기는 흉내로 만들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는 이미 가성비, 신뢰성, 지속적 유지보수, 글로벌 호환성이라는 총체적 강점을 바탕으로 막강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쟁쟁한 국가들이 K2, K9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으며 이 무기들이 혹독한 환경에서도 끄떡없는 것을 몸소 확인한 뒤 이 정도면 우리 병력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튀르키예가 알타이나 프르트나를 세상에 내놓으며 한국보다 싸게, 한국보다 빠르게, 한국보다 많이를 외치고만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품질 유지가 어렵고 정치적 연줄에 기대어 시장을 넓히려 해도 그건 일시적 편법일 뿐입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이미 전 세계 각지의 전장 환경에서 단단히 검증받은 정통파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미 넓은 해외 시장에 뿌리내린 한국 무기 체계는 나라별 기후나 지형, 전술 운용 개념에 맞추어 맞춤형 개량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는 튀르키예가 흉내내기엔 기술적 인프라적 한계가 너무나 큽니다. 이게 바로 한국 무기의 진가다 라고 할 만한 대목입니다. 실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세계가 공인하는 진검승부의 결과물이 곧 한국 무기 체계 그 자체인 것입니다.